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당연히 연습이나 훈련을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 또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연습을 하느냐인데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적용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시로 세계적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연습 방법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타이거 우즈 선수처럼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연습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혹은 지금보다 나은 나로 성장하고 싶다면 연습은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을 연습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진정한 연습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를 꾸준히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나침반 없이 무작정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정교한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의 차이와도 같지요.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듯이, 연습도 명확한 계획과 방향성이 있어야만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의도적 연습이라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히 골프 잘하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대신 다음 달까지 100야드 웨지샷을 핀 5m 이내에 80% 이상의 확률로 붙일 수 있도록 연습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 약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이 너무 가파르거나 임팩트 시 클럽 헤드가 열리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연습 방법의 선택과 적용인데요. 단순히 공을 많이 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피드백과 유연한 수정 및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연습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연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면밀하게 평가합니다. 비디오 분석, 통계 데이터, 혹은 코치의 조언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얻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습 계획을 유동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연습은 단순한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선 의미 있는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적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잘 계획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실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적 연습의 중요성과 그 위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 선수죠. 그는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는데요. 그의 엄청난 실력과 탁월한 성과는 단순히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은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이며 전략적인 연습과 훈련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의 연습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훈련에 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는 단순히 많은 시간을 연습장에 머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약점은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연습을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의 연습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웨지샷 연습에 할애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골프에서 드라이버 샷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물론 드라이버는 멋진 장타를 날리는데 필수적이지만 사실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100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웨지샷은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요. 그린 주변에서의 웨지샷의 성공 여부가 바로 버디나 파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보기를 기록할지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타이거 우즈는 단순히 스윙폼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핀을 향해 공을 정확히 보내는 목표 지향적인 웨지샷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50야드, 70야드, 90야드와 같이 특정 거리를 정해놓고 그 거리에 맞는 웨지와 스윙 크기를 조합하여 목표 지점에 공을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반복했지요. 이 과정은 단순한 근육 훈련을 넘어 섬세한 거리감과 정확한 방향성을 몸에 각인시키는 감각 훈련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몸에 익힌 감각은 실제 라운딩에서 어떤 복잡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클럽과 스윙으로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핵심 동력이 되었지요. 다음으로 퍼팅 연습이었어요. 골프에서 퍼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드라이버로 멀리 보내고 아이언으로 그린에 정확히 올렸더라도 퍼팅에 실패하면 결국 점수를 잃게 되고 전체 스코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타이거 우즈는 퍼터 연습에서도 아주 독창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른손으로 퍼팅하는 연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골퍼들이 퍼팅 시 양손을 사용하지만 미세한 거리와 방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오른손의 역할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미세한 터치로도 원하는 거리와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섬세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는 오른손으로만 퍼팅을 반복하며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팔의 움직임과 어깨의 회전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짧게 갔다가 짧게 치는 연습을 통해 정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공을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홀컵 주변에 정확히 공을 붙이는 연습은 실제 경기에서 짧은 거리의 퍼팅을 놓치지 않고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항상 퍼팅 라인과 타겟 방향을 미리 분석하고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린의 경사, 잔디의 결, 그리고 예상되는 공의 굴러가는 경로를 읽어내는 훈련을 반복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근육 기억 훈련이 아니라 섬세한 감각과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 복합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그의 퍼팅 연습은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성공적인 퍼팅을 해낼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백스윙 교정 연습 또한 타이거 우즈의 치밀한 훈련 계획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백스윙 시 팔이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위로 들려 스윙 궤도가 가파르게 되거나 혹은 몸통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스윙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겪곤 하지요. 타이거 우즈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흥미롭고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에 무언가를 끼고 백스윙 연습을 하는 것이었죠. 수건이나 작은 고무공 같은 것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운 채 백스윙을 하면 팔이 몸통에서 불필요하게 멀어지거나 위로 솟아오르는 동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팔과 몸통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회전하게 되고 스윙이 더욱 플랫하고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며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요. 이러한 스윙 궤도는 비거리 증가뿐만 아니라 공의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스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훈련인 셈이죠.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타이거 우즈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성장시킨 비결인 것입니다. 그의 연습은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찾아내는 의도되고 기획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드라이버 연습과 수직 낙하 연습 등 다른 중요한 훈련들도 병행했습니다. 드라이버는 골프의 꽃이자 가장 시원한 샷을 만들어내는 클럽으로 불리죠. 타이거 우즈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정교한 드라이버 연습 방법을 통해 압도적인 파워와 동시에 놀라운 정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멀리 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는 컨트롤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직 낙하 연습이라는 것은 스윙 시 클럽이 마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헤드를 던져주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 연습은 불필요한 힘을 빼고 회전축을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불필요하게 당기지 않고 클럽을 효율적으로 휘두르는 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스윙 시 클럽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여 비거리를 늘리고 동시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윙 리듬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연습 과정은 타이거 우즈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으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스윙의 과학적인 원리와 인체, 역학적인 효율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시켰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연습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선 끊임없는 탐구와 적용의 과정이었으며 개선과 피드백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우즈의 연습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 반복을 넘어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고 약점은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코치들과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실행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연습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어 더 나은 방법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의도적 연습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걸 연습하시나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외국어 공부일 수도 있고 특정 악기 연주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는 타이거 우즈 선수처럼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연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나의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무작정 많은 양을 외우기보다는 하루에 핵심 단어 20개씩 각 단어의 의미와 함께 실제 예문을 통해 활용법을 익히고 저녁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복습하며 주말에는 한 주간 외운 단어들을 총정리한다처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러한 계획은 여러분의 연습에 명확한 방향성과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연습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마치 매일매일 물을 주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 우리의 실력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서서히 단단하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연습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잘된 점은 스스로 칭찬해주며 동기부여를 하고 부족한 점은 다음 연습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당 분야의 경험 많은 멘토나 코치 혹은 동료들의 건설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성장에 예상치 못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소중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분명 눈부신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습과 훈련에 아주 작은 불씨가 되어 여러분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JSHRTV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